예,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십시오. 예. 무슨 말씀을? 예, 예. 책을 많이 읽으려고 애는 씁니다.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책을 정확하게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읽으려고 애는 많이 씁니다. 어머님 노동운동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예전부터 많이 하셨고 그래서 책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그런 책도 뭐 많이 읽습니다만 너무 어떻게 어떤 분야에 국한해서 책을 읽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람이 종합적인 사고를 갖고 무슨 일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어렸을 때는 시인 또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사회를 좀 알게 되고 특히 대학에 와서는 노동자들의 일과 삶, 뭐 서민을 다 포함해서 그 고통을 좀 줄여주고 그 사람들도 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헌신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책이 정말 궁금한데 어떤 책인지. 뭐 출판사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2권으로 된 분노의 포도입니다. 예. 그 에덴의 동쪽을 쓴. 네, 맞습니다. 예, 존 스타인백입니다. 예. 네. 대공황 이후에 대공황의 여진이 그대로 남아있던 상황입니다. 이른바 서민들이 노동자 농민들의 삶이 참으로 곤궁하고 비참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일해도 끼니를 잇기가 어렵고요. 또 농민들은 기계화가 되면서 살던 터전에서 지주들로부터 혹은 돈을 자신이 빌린 은행으로부터 쫓겨나서 유랑하고 이러는 이렇게 서민들의 일과 삶이 참으로 곤궁하고 비참하던 시대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문학이든 예술이든 이거는 사실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하늘은 푸르고 강물은 흐른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천착해서 말을 해야 하고 시를 써야 하고 소설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는 이른바 사실주의에 입각한 높이 평가받아야 할 소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오클라호마인데요. 거기는 가뭄도 많이 들고 모래 강풍이 불어서 사실은 어떨 때는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기 땅이 없으니까요. 은행에 돈을 빌려서 땅을 경작합니다. 당시에 이제 기계화가 진행되니까 트랙터를 도입하면은 농민 15, 20명이 하는 일을 트랙터가 해버리잖아요. 돈을 빌린 은행으로 보면 생산성이 낮겠죠. 그 사람들 고용에 살 필요가 없어 트랙터로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거기 먹고 살 수도 없고 어딘가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마을을 떠날 수 없었던 소작인이 밖으로 나와 트랙터 옆 그늘에 쭈그리고 앉았다. 이런 조 데이비스 아들이잖아. 맞아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건가? 고향 사람들하고 맞서가면서. 하루에 3달러를 받거든요. 끼니를 해결하려고 비굴한 짓까지 했는데도 굶어야 하는 생활에는 이제 신물이 나요. 처자식도 있으니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맞는 말이야. 하지만 자네가 하루에 3달러를 벌기 때문에 15이나 20집 식구들이 쫄쫄 굶고 있어. 자네가 하루에 3달러를 벌기 때문에 거의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안 그래?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아저씨, 모르겠어요? 땅이 10,000에이커나 되고 트랙터까지 가진 사람이 아니면 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게 되었다고요. 농지는 이제 우리처럼 하찮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분노의 포도는 꼭 누가 주인공이라고 특정하기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책인데, 구태여 보자면 톰 조드가 주인공입니다. 톰 조드는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을 살던 사람입니다. 4년 만에 가석방이 돼서 이제 오클라호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보니 고향은 황폐화돼 있고. Ain't you young Tom George, old Tom's boy? Yeah, I'm on my way home now. Ain't you the preacher? Used to be. Not no more. I lost the call. 이제 짐 케이시 목사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의 친구였다. 이런 해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짐 케이시 목사는 예수님을 그렇게 규정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목사.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찬송가 부르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게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목사로 그려져 있습니다. Muley. Where's my folks, Muley? Everybody's got to get off. Everybody's leaving, going out to California. Your folks, my folks, everybody's folks. Everybody except me. I ain't getting off. Grateful for what we hear about us and for his sake. Amen. You didn't bust out, did you? Well, I reckon we better begin rousting them out of him to get out of here by daylight. There we go, Ralph! Over here! California, here we go! 돈을 빌려준 은행이 집도 빼앗고 땅도 빼앗았단 말입니다. 먹고 살려고 어디로 가야 하는데 마침 캘리포니아에 수많은 일자리가 있다. 뭐 캘리포니아는 참 온화하고 뭐 먹을 것도 많은 곳이다. 이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고 큰 농장을 가진 지주들이 이제 과일을 수확할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온 전역에, 미국 전역에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를 보고 아, 여기 가면 희망이 있겠구나. 한 농장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의 노동자가 과일을 수확할 때 필요하다. 농장주는 그걸 부풀려서 뿌리는 겁니다. 실제로 오는 사람은 5,000명, 10,000명이 몰려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들수록 지주는 싼 값으로 고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해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의하거나 집단 행동을 하기 어렵죠. 자신들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2.5센트 주기도 하고 해고하기도 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 5센트 준 것이죠.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생겨날 때 여러 번 본 풍경이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항의하거나 하면 좀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아서 그나마 좀 사탕발림으로 조금 대우를 해주고, 그런 것이 빚어낸 참 비극입니다.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여윈 남자가 말했다. 우리가 파업을 했어. 뭐? 한 상자당 5센트라면 많은 돈은 아니어도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여윈 남자가 소리쳤다. 5센트라니? 지금 품삯이 5센트야? 그럼요. 우리가 오늘 1달러 50센트를 벌었는데요. 잘 듣게, 톰. 우린 여기 일하러 왔어. 놈들은 5센트를 주겠다고 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쯤에는 2센트 반을 주겠다고 놈들이 말을 바꾸더란 말이야. 그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아이까지 키우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받고는 일할 수가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놈들이 우리를 쫓아내는 거야. 온 세상의 경찰관이 다 우리를 잡으러 온 것 같았어. 그런데 지금 5센트를 준다니. 놈들은 여기 파업을 박살낸 다음에 그때도 5센트를 줄 것 같은가? 분노의 포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분노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줄리아 워드하우의 시 공화국 전쟁의 찬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기절인데 그걸 인용해 보면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가지가 휠 정도로 열매를 맺었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이 시에서 분노의 포도를 따왔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본가라든지 지주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혹은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덩어리가 돼서 노동자, 농민 이런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분노가 하나로 된 과일처럼 달려있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수없는 분노가 모여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도로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살인이라도 저지를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기업들, 은행들도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 농사는 잘 되었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도로로 나섰다. 곡식 창고는 가득 차 있어도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구루병에 걸렸고 펠라그라 병 때문에 옆구리에서는 종기가 솟아올랐다. 대기업들은 굶주림과 분노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것들은 어쩌면 품삯으로 지불할 수도 있었을 돈을 독가스와 총을 사들이는데, 공작원과 첩자를 고용하는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사람들을 훈련하는 데 썼다.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은 개미처럼 움직이며 일자리와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캘리포니아 그 농장에서 참 부당한 대우, 그 다음에 임금체불, 아니면 폭력배에 의한 노동자 탄압, 경찰에 의한 노동자 탄압, 이런 데 항의하는 맨 선두에 짐 캐시 목사가 서고 나중에는 죽음을 당하죠. 짐 캐시 목사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너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든지요. 그 다음에 무슨 고통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감내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경찰이 사회주의자다, 무슨 좌파다 이래서 체포하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톰 조드가 부당하다고 해서 경찰을 구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짐 캐시 목사가 함께 가세합니다. 그 상황을 짐 캐시 목사 자기가 다 뒤집었습니다. 톰 조드는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짐 캐시 목사의 말과 행동에서 톰 조드가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톰 조드가 어머니를 떠나면서 자기 결심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는 존 스타인백이 하고 싶었던 얘기고, 그건 정말로 위대한 각성이고 정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 길이다. 톰 조드의 마지막 결심 장면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리고 미래에 큰 희망을 말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톰 조드는 케이시를 죽인 감시원을 삽으로 내리쳐 죽였고 살인자와 파업 주동자로 몰리면서 어머니와 이별하는데, How am I going to know about you, Tommy? Well, maybe it's like Casey says. The fella ain't got a soul of his own, just a little piece of a big soul. The one big soul that belongs to everybody. Then Then what, Tom? then it don't matter. I'll be all around in the dark. I'll be everywhere, wherever you can look. Wherever there's a fight so hungry people can eat, I'll be there. Wherever there's a cop beating up a guy, I'll be there. I'll be in the way guys yell when they're mad. I'll be in the way kids laugh when they're hungry and they know supper's ready. Goodbye, Ma. Goodbye, Tommy. 세상을 좀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접근하는 게 있죠. 처음에는 분노입니다. 억압과 착취에 대한 불타는 분노가 한쪽에 있는 것이죠. 다른 한쪽에는 그 억압과 착취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의 뚝을 못 막아서 다 휩쓸려가고 다 그 사람들이 만신창이 되죠. 그때 이 샤론의 로즈라는 임산부가 아이를 놓는데 못 먹고 춥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사산을 합니다. 톰 조드의 어머니가 좀 어디 천막 같은 데로 샤론의 로즈를 데려가는데 다 죽어가는 이런 중년의 남자가 있고 조그만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년의 남자는 6일을 굶었다고 하고 농장에서 일하다가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곧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톰 조드의 어머니가 샤론의 로즈에게 무언의 얘기를 통해서 죽어가는 남자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는 천천히 구석으로 가서 남자의 쇠잔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겁에 질려 크게 뜨고 있는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 옆에 누웠다. 남자가 느릿느릿 고개를 저었다. 샤론의 로즈는 입을 한쪽을 열고 자신의 가슴을 드러냈다. 드셔야 해요. 그리고 몸을 움직여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머리를 끌어당겼다. 자, 그녀의 손이 그의 머리 뒤로 돌아가서 머리를 받쳤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건너편 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한데 모이던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이 작가는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억압과 착취에 대한 불타는 분노를 가져야 한다. 아니, 더 중요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된다. 지금 76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전혀 의심할 수 없는 명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옥을 2번 갔는데요. 처음엔 가니까 엄청나게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느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불타는 분노 갖고는 안 된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가슴을 활짝 연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는 존 스타인백의 소설을 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살아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